자, 여전히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파트를 보고 있어요. 자, 함수가 어떤 거였냐? 쉽게 생각하면 명령입니다. 우리가 x라고 하는 애한테 명령을 시켜서 y라고 하는 애한테 갖다 놓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함수는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같은 것도 다 봤었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씩 다 대응도 시켜봤었고, 또 특별한 거는 딱히 없었어. 진짜 뭐 딱히 없었고, 그냥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만 했었어요. 정역, 지역 같은 이름들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할 거는 역함수입니다. 자, 이름에서 뭔가 느낌이 와? 역함수? 얘? 설마 기차역 같은 거 아니다? 미안. 씨. 야, 이렇게 싸늘할 일이야? 와, 씨. 얘 미안. 얘. 자, 역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reverse하고 라고 말하는 반대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함수가 우리가 x에서 y라고 하는 애를 대응시켰었잖아. 그지?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반대로 구하는 거예요. 명령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을 반대로 하는 거다. 그게 역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보는 걸로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역함수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 놓을게요. 함수가 있는데 x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에 뭐 각가지 원소들이 있겠죠? 단 y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소가 있을 건데 x라고 하는 애를 y에다가 갖다 놓는 거, 그게 f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가는 게 f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겠다는 거야. 반대로 y에서 x로 반대로 가겠다는 거야. 얘를 f 역함수라고 하고요. f 역함수는 f 위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처럼 저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렇게 적어주시면 쟤네들이 역함수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역함수를 왜 하냐라는 거야. 역함수를 왜 하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결과값은 원래 어떤 애를 입력을 했을 때 나오나를 찾아가는 게 역함수입니다. 즉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줬잖아요. 리모컨 있잖아. 리모컨에서 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온도가 올라간댔지. 그지?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저 온도 올라간 애를 보는 거야. 온도를 올라갔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제가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버튼을 눌렀어야 될까? 라고 찾아가는 게 역함수입니다. 이해돼요? 자, 다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명령이야. 그래서 내가 야, 온도 올려 라는 명령을 내렸어, 얘한테. 그랬더니 저기 온도가 올라간 거야. 오케이? 역함수는 온도 올라간 거를 보고 그러면 쟤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온도가 올라가지? 다시 한번 여기다가 명령을 내리는 게 역함수인 거야. 반대 과정인 거야. 이해돼요? 그게 역함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기호는 이렇게 적고요. 역함수에 대한 설명, 정의를 적어주도록 할게. 자, 함수가 있는데 자, 함수 f가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면 각각의 y 하나에 x가 한 개씩 대응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 fx는 y라고 하는 거에서 얘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값인 거야.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즉 결론을 보고
어떤 입력을 하는 거냐를 찾는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역함수다.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f에다가 위에 -1 같은 애, -1이라고 하는 애, 쟤를 적어주고 결과값인 y를 대입하게 됐을 때 x가 나옵니다. 로 적어주면 돼요. 알겠지? y라고 하는 결과값은 어떤 애를 입력을 하는 거냐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게 역함수다.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역함수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순서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에 주어진 y는 fx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건데, 이 y는 fx가 1대1 대응인가를 확인해야 돼. 1대1 대응인가 인지 확인. 얘가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왜 저렇게 1대1 대응을 강조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1대1 대응이 아니면요, 역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밑에 조금 있다가, 진짜 잠시만 있다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y는 x 대칭해 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역함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1대1 대응인지, 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시키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애가 구해집니다.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요. 얘네들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은 기억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나 또 숨 참아야 돼? x의 자리에 y를 대입하고 y의 자리에 x를 대입. 그렇죠. 그게 y는 x 대칭이죠. 박수! 자, 모든 x 자리에 y를 대입할 거고요. 모든 y 자리에 x를 대입할 거예요. 그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모든이라고 하는 게 모든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했냐가 이제 나와요. 이제 나온다. 자, 봐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역이라고 하는 애가 y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게. 그리고 fx라고 하는 이 함수는 y는 3x-1인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될 거야. 자,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첫 번째 1대1 대응인가를 볼 거야. 얘네들이 fx고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공역이라고 하는 애가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1 넣었을 때 2 나오죠? 그죠? 그 다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실수가 가능하고 얘도 모든 실수가 가능하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케이. 첫 번째 거 통과. 1대1 대응 통과.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야. 그러면은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게 되면은 x는 3y-1이라고 하는 게 되고, 얘네들 깔끔하게 y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되죠. 난 근데 여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봐봐. 정역이라고 하는 거랑 공역이라고 하는 게 딱 제시가 돼 있어야 함수에서 대응이라고 하는 걸 시킬 거 아니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정의역이랑 공역 찾을 거거든. 치역 찾을 거야. 어쨌든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은 봐봐. 모든 x에다가 y, 모든 y에다가 x 집어넣어서 얘 이제 x 들어가지 그러면은. 여기 y가 있잖아. 얘 자리에 x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x 봐. x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새로운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y까지 다 바꾼다는 거야. y는 x 대칭이 여기에 있는 x, y들을 싹 다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범위 자체는 x 대신에 y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y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다. 조건제시법으로 적을게요. y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y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나왔고 새로운 역함수에 대한 공역, 즉 치역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대칭이동 때부터 이 모든이라고 하는 애들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야. 함수 파트에 들어가면서 다 바꿀 거거든. 자, 근데 내가 y는 x에 대해서만 모든을 강조한 건 아니지. 그지? 대칭이동, 평행이동 할 때 우리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볼 때 있잖아요. x 대신에 x-3, y 대신에 y 플러스 2, 뭐 이런 애들, 평행이동 된 애들,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랬어. 오케이? 함수 파트에 들어와서요, 평행이동을 할 때요, x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여기에 있는 이 x에다가 x-2를 대입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서 새로운 정의역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 왜 1대1 대응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거거든? 세 번째입니다. 왜 1대1 대응이어야만 하나?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서 정의역이랑 공역들이 서로 바뀌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적어줄게요. 함수 f에 대한 정의역이요. 함수 f의 정의역이요. 어떤 걸로 바뀌었냐? 얘 범위가 어떤 걸로 바뀌었냐? y는 x 대칭하면서 x가 y로 바뀌었습니다. f 역함수에 대한 치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공역이 되고요. 공역이라고 적고 치역이라고 적을게요. 공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다. 다음 함수 f에 대한 f의 공역은 물론 얘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치역이랑 똑같은 말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될 거냐? f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돼요. 근데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정의역이 모든 y에 다 대응이 돼야 돼. x가 선택 안 되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f라고 하는 애가 그냥 1대1 함수라고 하자. 1대1 대응이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x가 막 선택을 했어. 선택을 막 했어. 여기 근데 남는 애가 있어. 역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선택할 애들이 없지. 함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얘네들이요 계속해서 뭐 F 역함수 뭐 글자 수는 똑같네. 근데 나는 그 말보다는요 좀 있어 보이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뭐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데 하기 싫을 때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짜
요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요? 아닌가? 오씨. 그래서 나는 얘네를 좀 있어 보이게 읽어요. 얘는 뭐라고 읽냐면요. F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 역함수 할 때 그 리버스 있잖아요. 그 리버스, 인버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난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얘를. 그래서 F 역함수가 아니고 F 인버스라고 읽기 때문에 둘 다 혼용해서 쓸 거예요. 어쨌든 F 인버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알아두시라. 내가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우리나라 말을 애용하도록 할게요. F 역함수라고 정확하게 말은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네 번째, 역함수에 대한 성질도 볼게요. 역함수 성질을 보겠다. 자,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F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역함수를 한 거야. 자, 근데 이 역함수를 한 애에다가 또 역함수를 하면은 뭐가 될까요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쉽게 생각할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자, 내가 F야. 이 짝대기를 잘 봐. 내가 여기에 대응되고 있는 거야. 얘가 F거든? F 인버스는 얘가 되겠지. 반대가 되니까. 반대의 반대는 원래 있는 걔야. 그래서 얘는 F라고 하는 애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네 해서 플러스 1이 아닌 거야. 쟤는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역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은 아니에요.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자, F라고 하는 명령이랑 F 인버스라고 왜 그냥 쓰자가 왜 미안. F 인버스라고 하는 애는 두 개를 합성을 시켰어요. 두 개를 같이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가 되는 거거든. 봐봐. 내가 야, 너 절로 가. F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얘가 결과가 여기로 왔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한 거야? F 역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또 걸어준 거야. 야, 너 절로 가. 그럼 얘는 원래 자기 자신으로 왔지 않아? 다시. 자, 내가 3번 말이야. 자, 명령을 받았어. 쭉 들어가지고 여기 딱 왔어. 여기가 5번 자리야. 자, 역함수로 다시 F 인버스 5 집어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간 거지.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으로 오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겠죠. 그리고 합성함수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X자리 근처에 있는 앞에 있는 애부터 명령 하나씩 처리해 주셔라는 거. 저번 시간에 강조했었고요. 아유, 얘는 왜 글자 삐딱하게 올라갔냐.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어떤 G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얘랑 F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얘네들이 항등함수가 됐대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G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냐? 이 G라고 하는 애는 F 역함수가 됩니다. 가 되는 거야. 두 개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네. 그러면은 하나는 그 반대편에 대한 역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F라고 하는 애는 G 역함수입니다. 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나왔다. 서로가 서로 역함수다. 알겠지?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여기 있는 네 번째에다가는 별표. 자, 뭐냐면요. 합성함수 자체에다가 G.F라고 하는 거에다가 역함수를 걸어버리는 거야.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순서 바꾸면서 역함수 걸어준 거야. 두 개의 순서 바꾸면서 각각들에다가 역함수를 해준 애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한 성질입니다. 역함수의 성질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그래프라고 하는 도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만 잘 이용해도 함수 문제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 잘 그려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을 거냐, 그래프에 대한 어떤 성질이 있을 거냐. 먼저 y는 fx 라고 하는 그냥 함수가 있다, 그지? 얘와 y는 f 역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얘 좀 지울게요. y는 x대칭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역함수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y는 x대칭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지? 그래프 또한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애다 라고 알아주세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y는 fx와 y는 x의 교점. fx라고 하는 애랑 y는 x라고 하는 애의 이 교점. 얘는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이 돼요. 얘의 교점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충 요런 모양의 함수가 있었어요. 얘를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통해서 대칭시키면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두 개가 이 만나는 이 점은 y는 x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딱 돌려버린 거니까 만나는 이 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fx랑 y는 x에 대한 교점은 fx랑 그 역함수에 대한 교점이다 라는 거거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우리 명제에서 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P이면 Q이다. 두 개 위치 바꾸는 걸 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역은 어떤 거냐?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은 얘 fx랑 y는 x의 교점이다. 얘는 아니라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맞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명제에서 대우만 원래 있는 명제하고 똑같은 걸 했지. 역은 새로운 걸 했잖아. 그지? 그래서 쟤는 새로 봐줘야 되는데 맞는 경우랑 안 맞는 경우 밑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세 번째 거부터 보고 네 번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y는 fx라고 하는 애랑 y는 f 역함수라고 하는 거 얘의 교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 뒤집었어. 교점 안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아니야.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y는 fx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일 때 y는 x와 y는 x랑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되냐를 볼 거야. 자, 먼저 fx라고 하는 애가 증가만 하는 함수일 때 계속 우상향하는 거야. 계속 커지는 거야. 그냥 커지기만 하는 거야. y값이. 오케이? 증가만 하는 애를 증가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간단하게 하면은 증가 함수예요. 알겠지? 자, fx라고 하는 게 증가함수라고 한다면요.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함수랑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감소만 하는 함수요. 감소만 하는 함수는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 있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애야. 자, 이런 함수는요, y는 x에서 한 개 플러스 알파 다른 곳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얘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긴다. 그래서 뭐 증가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서 감소하고 있는 애 예시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그래프가 생긴 게 요따구로 생긴 애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fx라고 하는 애예요.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애가 나오냐면요,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교점 보실래요? 하나는 y는 x라고 하는 애에서 존재를 해요. 하지만 y는 x가 아닌 곳에서도 교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계속해서 증가만 하고 있다면은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나온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게 발레가 얘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게 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예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부터 해서 대표예제 20번까지 쭉 보고 잠깐 쉬었다가 절대값 함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예제 15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예제 15번 보시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 fx라고 하는 애가 a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f 인버스 9는 1, 다음 f 인버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이다. 이때 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를 구하세요입니다. 자, 잘 봐요. 자,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 역함수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줄게. 자, 먼저 해석부터. 야, 구야. 이 구야. 잘 들어. 너는 원래 어떤 수였어? 저 원래 1이었는데요? 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될 거야. 됐지? 근데 문제 풀 때 있잖아. 얘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다가 넘기면서 마이너스 1을 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1은 9 얘가 되는 거야. 자, 얘도 내가 읽어볼게. 야, 1아, 너는 명령 받으면 어디로 가? 저 9로 가는데요. 다시 한번 역함수. 야, 9야, 너 명령 이전에는 어떤 거였어? 저 1이었는데요. 무슨 관계인지 알겠지? 알겠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편한 경우가 꽤나 많아요.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F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입니다. 가 되는 거잖아. 이제 얘네들 가지고 이 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굳이 어렵게 y는 x 대칭시켜 가면서 역함수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1 대입해서 9입니다. a 더하기 b가 9예요.
다음 3 대입합니다. 3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1입니다. 두 개 연립하게 되면요,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요, b라고 하는 애는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3 5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간단하죠? 그지? 이게 역함수야.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알겠니? 좋아. 다음 두 번째 거.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거를 보게 되시면 F 인버스. 자꾸 인버스라고 그러네. 역함수라고 할게. 근데 솔직히 상관없잖아. 나 편한 대로 할게. 자, 얘에다가 F에 F2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14래요. 이때 F3이라고 하는 애를 구하세요 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야, 너는 원래 어떤 수였니? 저 2였는데요? 그러면 야, 2야, 너 F라고 하는 명령 받으면 어디로 가? 저 5로 갔는데요? 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X자리에다가 2 대입해서 2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 5입니다가 되겠지. 두 번째, 자, 얘 봐봐. F2라고 하는 애가 있어. 여기다가 2 대입하면 2A 더하기 B다, 그지? 2A 더하기 B. 어디서 봤어? 여기 있네. 얘 자리에 5를 넣으세요가 되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F5라고 하는 애가 14인데 바로 대입 5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14다. 두 개 연립해서 빼버릴 거예요. 3A라고 하는 애가 9네요. 그러면 A가 3이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네들씩 대입해서 X자리에다가 3 대입하면 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게 대표 예제 15번이다. 얘네들이 역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혹시 어렵니? 쉽지? 그지? 좋아. 다음 대표 예제 16번으로 넘어가자. 자, 대표 예제 16번 보면은 X라고 하는 집합 주어져 있어. X가 2부터, 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다음, Y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 Y라고 하는 애는 0부터 12까지다. 0부터 12까지다. 자, 이때 X에서 Y로 이 함수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ax 더하기 b래. 이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자, 여기서 형광펜 하나만 해줄래?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 그랬어? 기억나는 사람? 그쵸, 1대1 돼요. 나 언제랑 한번 수업해야겠다. 1대1 되긴다, 그지? 역시 부담스러워하겠다. 자,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x라고 하는 애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잖아. x값 2개 제한시키세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2까지입니다. y값도 제한시키세요. 0부터 해서 12까지입니다. 자, 얘가 1대1 대응인데 직선이래요.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으세요. 또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이으세요. 다 되는 거잖아. 저번 시간에 푼 거잖아.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근데 양수 AB라고 하니까 A가 기울기네? 그러면 이 초록색깔 그래프가 돼야 되겠다. 오케이. 다음 마이너스 2,0 지나야 되고 2,12 지나야 되겠네. 기울기부터 찾아보면 기울기는 3이네.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얘는 3x 플러스 6입니다. 라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9가 된다는 거지. 똑같지. 그지? 단 하나의 말만 추가가 된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야. 알겠지? 같은 문제라도
다르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표이제 17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대표이제 17번 보게 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자, 얘 역함수 구하라고 하네. 지금 정역이랑 치역 안 나와 있지? 웬만해서는 전부 다 모든 실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음 얘 1대1 대응인지 확인. 직선이네. 1대1 대응 되겠네. 그러면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역함수가 나오는 거야. 자, x는 2분의 1 y 플러스 3.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아니니? 역함수 구한 거네. 근데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못생겼잖아. 그래서 y는 하고 바꿀 거야. y는 양변에 2 곱하면서 정리합니다. 2x-6이 되겠죠. 얘가 역함수입니다. 문제 끝. 됐지? 쉽습니다. 역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18번으로 넘어가요. 자, 대표이제 18번 보시게 되면 이제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 않아?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 근데 쫄 필요가 없다. 먼저 fx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얘는 2x 플러스 4입니다. 두 번째 g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gx라고 하는 애는 3x 마이너스 1입니다. 첫 번째. 자, 봐봐. f 역함수 합성의 f의 f 역함수의 역함수의 4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자, 얘네들 계산할 때 있잖아. 제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없어지는 애들부터 없애버리는 거야. 수학의 기본은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 그리고 F 얘네 두 개 만나면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등함수가 된댔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시키면은 그냥 그 자신 나온댔잖아. 그래서 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이 붙어만 있어야 돼. 만약에 f 인버스 g f 라고 나와 있는 함수가 있어. 얘네 두 개 있네. 사라지네.가 안 돼. 두 개 붙어 있어야지만 사라지는 거야. 알겠지? 유의하셔요. 자, 그러면 쟤 없앴어. 남아있는 거 f 역함수고 밖에 또 역함수가 있네. 얘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결국 얘는 F4라고 하는 게 되고 계산해서 10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게 역함수에 대한 계산이고요. 두 번째 거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거 보게 되면은 F.G에 대한 역함수야. 자, 얘 4라고 하는 애를 계산을 할 건데 얘네들 마이너스 1, 이 전체에 대한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잖아. 그래서 위치 바꾸면서 역함수 하는 거랬지. G 역함수, F 역함수 4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할 텐데 4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받는 명령이 F에 대한 역함수야. 자, 내가 한번 읽어볼까? 야, 4. 너 명령 받기 전에 원래 어떤 수였어? 가 역함수였잖아. 야, 4야. 너 원래 어떤 수였는데 얘 계산 결과 4 나오게 하는 x값은 0이지.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 g 역함수인데 거기다가 0을 넣었네? 읽어볼까? 야, 영아, 넌 g 명령 받기 전에 원래 어떤 수였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 자리에 3분의 1이 들어가야 0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원래 3분의 1이라는 수였습니다. 로 끝나는 거잖아. 알겠어? 두 번째 방법은 얘네 두 개 진짜 합성을 해서 역함수 구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게 되시면은 f.g.f의 인버스의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라는 거거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얘부터 내가 처리를 하자면 위치 바꾸면서 역함수 붙이세요. 오케이. 그러면 f 인버스 g라고 하는 g 인버스라고 하는 이 함수가 되겠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f랑 이제 역함수 붙었다 사라져. 커플드 사라져. 그러고 나서는 남아있는 거 g 인버스 x다. 결국 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얘 x랑 y랑 위치 바꿔가지고 정리하시게 되면요, y는 그냥 밑에다가 적을게요. g 인버스 x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로 계산이 됩니다. 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역함수다. 지금 대표유제 2개 남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는 그래프에 관련된 거라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2개 보고 절대값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대표유제 19번, 20번 보고 절대값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유제 19번에 y는 그 그래프상에서 y는 x라고 하는 거 보이잖아. 거기다가 형광펜 쭉. y는 x라고 하는 거에다가 형광펜 쭉. 자, 저번 시간에 또 했었던 건데 y는 x가 나오면은 어떤 거부터 하라고요? x축이랑 y축에 각각에 맞게끔 알파벳 다 적어주셔라. A에 맞는 거부터 A, B, C, D, E 얘네들부터 저기 적어놔라 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게 y는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힘이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 F 인버스 D라고 하는 애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D라고 하는 애야. 너는 원래 어떤 새끼였어? 어떤 애였죠 원래? 어떤 애를 집어넣었어야 D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애를 집어넣으면 D가 나올까요?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다 말을 못하시지? 이 D라고 하는 이 값은요, 우리가 C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D야, 너는 원래 어떤 애였어? 아, 저는 원래 C였는데요. C인데요. 가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 두 번째. 야, 합성됐네. 합성된 거에 대한 역함수야. 위치 바꾸면서 역함수 붙이는 거랬다, 그지? 다시 한번 적을게. F 역함수 D가 되는 거네. 자, D야, 너 원래 어떤 애였어? 1번에서 구해놨죠? C였죠? 자, 다음 C야, 너는 원래 어떤 애였습니까? 얼마예요? 돼. C는 원래 B였습니다. B를 넣어야 C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결국 얘는 B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다음, 대표유제 20번. 자, fx라고 하는 애가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라고 하는 애인데 얘에 대한 역함수 gx가 있습니다. 이때 fx랑 gx랑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래. 잘 봐봐. 역함수랑의 교점을 볼 때 내가 두 가지 알려줬었지. 첫 번째, 증가하고 있는 애. 두 번째, 감소하고 있는 애. 두 개가 다르다라고 했었잖아. 증가하고 있는 애는 교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y는 x 위에서만 나온다고요. 근데 얘는요, 감소하고 있는 애는요, 교점이 있으면 y는 x라고 하는 애에서 하나, 그 외에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 눈물겹다, 그지? 증가하고 있는 애잖아, 그지? 증가하고 있으면 역함수랑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와, 진짜 징하다, 징해.
자, y는 x 위에 있다고. 자, 알겠니? 자, 그러면 얘랑 y는 x랑 만나는 그 점이 fx랑 gx가 만나는 교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두 개가 만나고 있으니까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라고 하는 거는 x라고 계산하면 교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니. 맞아요? 넘겨서 3분의 2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애가 2네. y값 얼마? 여기다 대입하면은 바보.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교점은 2,2라고 하는 점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감소하는 애면은 y는 x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직접 구하세요, 식을. fx라고 하는 애 역함수 직접 시키세요. 그리고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답이 3가지가 나올 텐데 잘 푸시면 될 거다. 근데 잘 안 나와요. 감소하고 있는 애는 그렇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 절대값 함수 그리기로 넘어갑니다. 함수 파트 마지막이에요. 함수 파트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유리 함수를 안 하고요. 유리식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무리함수, 즉 무리식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유리식, 무리식 계산을 한 다음 그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그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끝났어. 그 다음 시간은 총괄 테스트. 아.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 애를 보내려고 그래? 제가 제주도 비행기 지역 나왔으니까. 야, 일주일 동안? 막 노래. 이번에 한번 결혼했어요. 맞아요. 아, 그냥 일주일 동안? 그 금요일에 원래 왔어야 되는데 월요일에 뜨고 있어요. 야, 네가 눈 오게 기도하겠다 보니까 진짜 니우 못 돌아오게 해주세요. 절대값 함수 그리기입니다. 자, 절대값 함수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각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을 쭉 해준 다음에 예시를 딱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풀러 갈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오른쪽에다가 문제를 풀 거라 얘는 조금만 작게 적을 테니까 눈 동그랗게 뜨시면 보일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일 거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y는 절대값 fx다. 자, y는 fx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fx 앞뒤로 절대값이 들어간 거야. 얘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던, 가장 흔하게 보던 그 절대값인 거야. 얘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 얘는요,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릴 거예요. x축 아래를 x축 대칭시킨다는 거야. x축 아랫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올릴 거예요.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x축 대칭을 할 거다. 그게 fx 앞뒤로 절대값이 들어간 녀석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다음 두 번째 모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양으로는요, y는 f의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들어갑니다. fx라고 하는 식 자체는 똑같은데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저희 y축 기준으로 해서요. y축 기준으로 해서 y축 왼쪽은 왼쪽을 지우고 오른쪽 부분을 y축 오른쪽을
y축 대칭하면 됩니다. 즉 y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왼쪽 부분은 싹 다 그냥 지워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y축 부분의 오른쪽만 y축 대칭시키면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y에다가 절대값이 들어가냅니다. 절대값 y는 fx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x축 아래를 지울 거예요. 다음 x축 기준 위쪽, x축 위쪽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겁니다. 그게 y의 절대값이 들어간 녀석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1사분면만 남겨두고요, 다 지울 거예요. 1사분면만 남기고 지울 거예요. 1사분면 아시죠? x축, y축이 있을 때 1, 2, 3, 4 사분면인 거 1사분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지워요. 그리고 남은 부분을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까지 해주시면 된다. 이게 4개에 대한 절대값 함수의 그리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예제 22번으로 넘어오실래요? 대표예제 22번으로 넘어오시면요, 그래프가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함수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근이 2랑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y는 절대값 fx야. 얘는 우리가 계속 봤었던 그 절대값 함수입니다.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위쪽 부분은 그대로 남겨, 똑같이. 하지만 아래쪽 부분만 접어서 올리는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쉬울 거잖아. 얘는 지금까지 봤었던 절대값 함수라서 쉬울 겁니다. 다음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y는 f의 절대값 x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얘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시죠. y축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만 남길 거야. 오른쪽 부분만. 왼쪽 부분 싹 다 지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남은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른쪽만 남기는 거야. 먼저 오른쪽만 남겨보자. 요런 모양이, 다시. 요런 모양이 될 거거든요.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 다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들어간 모양이다. 알겠지? 세 번째, 절대값 y는 fx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일단 먼저 그림을 다 그려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x축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을 싹 다 지우는 거야. 아랫부분을 싹 다 지우고 그 위에 있는 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남아있었어. 마이너스 1이고 2야. 얘네들을 x축 기준으로 그대로 다시 한번 대칭시켜서 이런 모양이 절대값 y는 fx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다 라는 거야. 어떻게 그린다고요? 일사분면만 남겨요. 일사분면만 남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2부터 올라가는 애만 남지. 얘를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시키면요,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일사분면만 남겨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시켜냅니다. 자, 왜 얘네들이 그려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봐봐. 이 fx라고 하는 애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잖아요. 그렇게 그 함수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이쪽 부분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야. 그렇게 되면서 양수로 올라가면서 접어서 올려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거에 대한 의미인 거야. 두 번째 거는 x에다가 아무리 음수를 넣더라도 양수가 나오지. 그지? 절대값 2나 절대값 마이너스 2나 똑같은 2라고 하는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수 부분은 일단은 얘랑 똑같을 거야. 양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양수 부분은 그대로 그려지는데 음수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서 음수를 넣었어. 근데 그때 함수값은 양수에서 찍히는 함수값이 찍혀. 그래서 얘가 그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돼서 그려지는 겁니다. 음수를 넣더라도 똑같은 양수값이 함수값으로 나온다는 거야. 세 번째 거, 절대값 y야. 함수값 자체가 양수가 나오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fx에다가 값을 넣었어. 오케이? 그 양수가 나오는 것들, y가 음수가 되더라도 이 값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접어서 내린 겁니다. 다음 얘는 x도 양수여야 되고 y도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게 일사분면이잖아요. 그래서 일사분면 남겨서 대칭시킨 겁니다. 그게 각각들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쟤를 알려줬으면은 얘를 좀 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는 방법부터 보고 그래프 그릴 줄 알겠지? 그 다음 각각에 대한 의미를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그릴 줄 아셔야 돼. 이 네 개는 기본이 됩니다. 기본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꼭 잘 그려주셔야 된다. 얘가 안 되면은 고2 올라가서 좀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절대값 함수 그리기. 얘네들이요 4번까지 봤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얘를 적어주세요. y는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p. 얘네들이요. 자, 얘네들이요 그냥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는 a, x는 b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 나눠서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 그래프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2차 부등식, 아니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풀 때 하셨잖아. 구간 딱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다 음수니까 절대값 풀면서 마이너스, 여기서는 하나만 마이너스, 여기서는 둘 다 양수니까 그냥 푸는 거, 그걸 하셨잖아요. 걔랑 똑같이 구하시는 거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준 다음에 나오는 식들을 그래프로 다 그려주시면은 절대값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 있는 건 너무 간단해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대값 함수 그리기고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얘는 문제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참고적으로 참고사항이라서 하나만 좀 알아두고 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가운데 적어볼게요.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요,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우스 함수. 참고로 이 가우스 함수 자체는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다. 자, 이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냐라는 건데, 실수 x에 대해서요.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뜻하는 게 가우스 함수입니다. 최대의 정수를 뜻한다. 그게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애고요. 기호는요, y는 대괄호 x라고 적어주시는 거다. 얘네들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봐봐. 0부터 잡아요. 0보다 크지 않은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 0이죠. 그죠? 자, 근데 0.1, 0.2, 0.3, 0.4, 0.5 전부 다 0 되는 거 알겠니? 0.99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0이잖아. 근데 딱 1이 되는 순간 1은 1이 되지. 그래서 1은 1이 돼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0이 되는 거야. 근데 딱 1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1이 나오겠네. 계속 1, 1, 1, 1, 1, 1, 1, 딱 2가 되는 순간 2가 나오는 거야. 이게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음수도 한번 생각해보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0은 마이너스 0.1보다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1까지요. 그 다음은 그전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가우스 함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계단식이 된다. 자, 참고로요, y는 x 마이너스 절대값 x라고 하는 애, 얘가 되는데 쭉 그려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0부터 해서 1까지인데 정수만 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돼요. 0.9에서 가우스 0.9를 빼면은 0.9에서 0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0.9가 돼요. 즉 소수 부분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만 작성을 해주자면은 얘는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애다. 그래서 끊어지는 이 부분들은 각각들이 정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 함수입니다. 알겠죠? 가우스 함수는 내신 문제에서는 출제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기호를 안 주고요, 그냥 이 말을 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로는 나오거든요. 그래프 자체로는 나옵니다. 가우스 함수인 게.
근데 이 기호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간 조금만 더 드릴까요? 여기 앞부분만 딱 지울게요, 그럼. 쟤는 냅두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 우함수라고 하는 거를 볼 거야. 자, 우함수라고 하는 애를 볼 건데, 이 우함수라고 하는 애는요, y축 대칭이 되는 함수예요. y축 대칭인 함수다. 그리고 얘는 영어로 even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even function이다. 여기서 이 even이라고 하는 거는 그 even하게 읽었다의 그 even 아니고요. 짝수라고 하는 진짜 안 웃네. 네. 여기서 이 even이라고 하는 거는 짝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짝수 함수인데 왜 짝수 함수냐? 자, 우함수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요. y는 x제곱, y는 x 4제곱 같은 애들. 차수가 짝수인 애들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야.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게 y축 대칭이라는 의미고, 결국 걔를 기호로 나타내자면은 fx는 f-x다 라고 하는 애로 표현이 가능한 게 우함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실래요? 와, 엄마, 저게 뭔가? 코사인 x라고 하는 애입니다. 대수 파트 들어가시면 삼각함수를 배우시는데 얘가 대표적인 y축 대칭함수가 될 겁니다. 자세한 거는 대수 파트 가서 하시는데 저거만 놓으시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기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다. 그럼 얘는 영어로 뭐겠니? 센스가 있다면은 홀수 함수 아니겠니? 얘를 od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odd라고 하는 거는 홀수를 의미하는 거다. 우리 저기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좀 알아두시고. 알겠죠? 자, 이 기함수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예시부터 보시죠.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홀수함수는 y는 x 세제곱, 아니 y는 x, y는 x 세제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다음 y는 sin x라고 하는 sin에 대한 삼각함수가 있고요.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탄젠트에 대한 삼각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얘네들이 기함수라고 하는 애입니다. 다음, 이 기함수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 이 fx라고 하는 애랑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겁니다 라고 해서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주기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기함수는 뭐냐면, 주기가 뭐예요? 우리가 진자운동 같은 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이렇게 갔다가 왔죠. 이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데 이 한 번 가는 거를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일정한 x마다 반복되는 함수예요. 일정한 x마다 반복되는 함수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주기함수의 표현은요, fx라고 하는 거는 fx 더하기 p라고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더하기 p라고 하는 거, 주기가 p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x 값을 넣었어. 어떤 값을 넣었어. 근데 p라고 하는 거 뒤에 나랑 똑같은 애가 있다는 거야.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옮겨가면은 똑같이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주기함수라고 하는 애야. 일정한 x마다 반복되는 함수야. 자,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무시무시한 애들이 나오죠? 삼각함수라고 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애들이 주기함수입니다. 대수 파트 가시면은 얘네들이 한 단원을 이루고 있어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애가. 그만큼 중요하고 잘 나오는 애다. 대충 스포일러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애고요. 코사인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긴 애고요. 탄젠트 함수는 요렇게 생긴 애예요. 얘네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주기함수라서요. 미리 보는 대수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대수 파트 가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채점하고 다음 질문할 거 질문하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